네, 이달 초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코레일의 여성 사장이 취임하면서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분야에서 강력하게 내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연애 신임 코레일 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취임하신 게 10월 2일에 하셨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도 이제 채 안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 114년? 네. 역사상 첫 여성 이제 수장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시니까 어려운 점은 없듯한가요? 네, 하여튼 무엇보다 이렇게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을 이끌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그 영광이고요. 예.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안과 이런 게 많아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네. 하여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가녀려 보이시고 아주 좀 존중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거시는 거 보면은 상당하거든요. 뭐 사고가 나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하겠다라는 데 네.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그 철도는 가장 안전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실도 그렇지만 그 직원 한 명 한 명의 그런 사소한 실수가 또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안전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직원들의 그런 무한 책임, 안전에 대한 그런 무한 책임,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그런 장치를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됐습니다. 예. 안전에 관한 한 뭐 계시는 동안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하 이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네, 생각하시는 저는 걸로 안전 이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 뭐 0.01%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나 뭘 잘 갖춰 놓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그런 의식이 네. 가장 항상 올바로 돼 있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그 관심이 이제 많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아시아 유럽 있는 이제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런 뭐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강조했는데 이 유라시아 철도 이거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 네. 예, 좀 최근에 예. 그 대통령께서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셔서 새삼 이 대륙 철도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네. 사실 유라시아 대륙은 이미 철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조차도 경의선 쪽으로 해서 중국, 또 이 동해선 쪽으로 해서 러시아랑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예. 다만 우리만 이 남북 단절로 인해서 그 섬 아닌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직접 타보셨죠? 그럼요. 저는 여러 책도 차례 쓰셨던데. 네, 예. 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 빨리 이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이 기존의 우리 유라시아 철도망에 편입되기를 뭐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 이후에 뭔가 좀 더 추진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네. 이제 우선 먼저 최근에 러시아가 나진과, 그러니까 그 북한의 나진항과 그 러시아의 핫산역을 연결하는 54km의 철도를 완전히 새로 개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은 표준계를, 우리처럼 표준계를 쓰고 있고, 러시아는 광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는 그런 철도를 완전히 이제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그 남북 철도 연결에 아주 열성을 보이고 있고, 이제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 북한도 이제 이런 새로운 개량된 철도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전향적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달에 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는데 네. 그 사전에 이런 이제 그 남북 철도나 그 러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서
무슨 의제가 될 게 있지 않나 해서 2주 전에 그 발레리 수석 부사장이 이제 방문을 해서요. 뭐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러시아 철도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럼 러시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시스템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먼저 뭐 이제 신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그 철도의 괴간이 좀 넓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괴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표준계, 광계. 광계가 좀 넓은 모양이에요. 예, 표준계는 1435mm라는 넓이를 쓰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는 이거보다 넓은 1520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면 예를 들면 사람이나 짐을 옮겨 타고 기차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요새는 뭐 대차를 교환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유럽에서는 이 괴간을 자동 변환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나와서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경제성과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제가 봐도 이제 철도 연결의 관건은 역시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좀 열어줘야 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보시나요? 뭐 과거에도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그 경협 3대 경협 사업으로 이 남북 철도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도 했는데 하여튼 북한이 그런 신뢰를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많은 그 실망도 하셨고 또 회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국 북한 문제가 관건인데 뭐 최근에 이 나진 핫산 이것의 그 개량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측이 뭐 아주 몹시 그 열성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도 이제 경의선 쪽에서 실제로 그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서로 이 왕래가 기차 왕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런 그 주변국들이 이 문제에 이런 열성을 가진다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러시아 측에 따르면 뭐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해서 2주 전에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죠. 네. 그런 러시아에서, 얘기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뭐 빨리 좀 같이 일을 많이 좀 진행시키자 이런 제안을 해와서 하여튼 저도 적극 이제 뭐 우리 국토부나 외교부 뭐 통일부 또는 이제 민주평통 자문회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이제 뭐 남북러 철도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이제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이 판단이 되면 북한 철도가 지금 뭐 좀 노후화돼 있다고 안 그러나요? 예, 북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북한 철도가 뭐 제대로 가려면 60km 이상 뭐 속도를 내지 못한다. 특히 이제 그 경의선 쪽은 그나마 조금 난데 이제 동해선 쪽은 뭐 상당히 그 노후한 것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나 그 중국도 한 5년 전이나 8년 전 이 정도에 한번 이제 짧은 구간을 실사한 거 이외에는 실제로 제대로 조사조차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이 남북 철도 사업의 기본은 우리가 들어가서 실사 조사를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하여튼 사회, 정치, 뭐 군사적, 뭐 통일 외교적, 뭐 모든 방면에서 저는 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보면 그 분단기 내내 그 서독에서 그 이제 끊어진 철도를 연결을 하고 있었거든요. 7군데, 뭐 도로는 8군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실은 이런 그 교통로의 연결이 그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서 그 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 통일되기 전에 도로, 철도가 7, 8군데가 뚫려 있었습니다. 다 연결을 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이제 특수하게 그 서베를린이 동독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베를린을 연결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걸 유지한 것이 결국은 굉장히 그 통일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제 판단도 있고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2000년에 저희가 그런 그 이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할 때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뭐 남한이 한 1000억 원,
뭐 북한이 1,5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년 그런 뭐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하여튼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거리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는 물류비 절감부터 네.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효과와 또 자원 개발 이런 효과들이 아주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이제 기대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유라시아 철도 아까 이제 지도에도 조금 나오던데요. 네. 그 유라시아 철도가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산에서 이를테면 이제 뭐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네,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 저 TSR이라고 쓰여진 것이 이제 러시아를 관통하는 철도고요. 네. 또 이제 이쪽 그 신의주를 통해서 가는 것은 이제 중국을 관통해서 이제 몽골을 통해서 그 러시아로 이어져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선이고. 네, 네. 이게 TKR이라고 소위 부르는 남북 종단 철도라고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을 관통하는 또 그런 만주를 관통하는 또 그런 철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된다면 정말 그 우리는 이 그 대륙 철도에 편입이 돼서 그런 그 평화 공존, 공동의 경제 발전, 또 외교 안보 군사적인 그런 어떤 역할, 이런 모든 것을 저는 우리 철도가 해나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야, 또 기차 타고 네. 스페인까지 가는 거네요. 네, 네. 저는 런던까지도. 그렇죠. 다 연결이 이미 다 이게 날마다 그렇지.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철도가 운행되고 있고요.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9,289km거든요. 한 번도 안 내려도 6박 7일을 기차에서 침대 열차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베리아를 다 관통해서 가다 보면 사실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의 영토는 그 대륙까지 다 이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항일운동사를 보거나 하더라도 가면은 그런 흔적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륙 철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예. 그 부제가 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DNA에는 분명히 그 대륙에 그런 길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몇 년 내에 가능해질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다 이제 활성화돼 있고요. 매일 남북만 연결되면 되는 거고. 우리 남북만 연결이 되면 정말 이 네. 끊어진 25km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방송 좀 보고 있으니까요. 네, 좀 좀 빨리 좀 응해 하지 주셨으면 않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말이죠. 네. 시민 입장에서 가장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열차 사고가 네. 이제 좀 없었으면 하는 걸 텐데 그와 관련한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 스트라이크 제도 네, 한 번 사고에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걸 그래서 계셨던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이제 의식 개혁과 어떤 각오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도입한 제도고요. 예. 사실은 그건 결과에 대한 것이고 안전은 사고 나기 이전에 사전 예방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선진적인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시스템, 신호 장치 이런 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예. 또 제도적으로도 예를 들면 기관사가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면 과속의 위험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게 없는지 꼼꼼히 찾아서 보강을 할 것이고 또 휴먼 에러에 대한 방지 장치도 2중, 3중으로 해서 네. 하여튼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 한국형 안전 문화, 한국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전 문제와 함께 또 코레일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네.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 부채는 매년 늘어나는데요. 적자 폭은 매년 크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그 3,300억 정도의 그 적자를 냈고 금년에는 한 2,50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10월에 부임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3,400억이라도 올해도 줄여라 이래서 하여튼 최대한 2,000억 정도로 낮추려고 하고요. 예. 하여튼 올해 늦어도 후년까지는 제가 이 영업 흑자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제 수입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그거는 뭐 당연히 찾겠지만 특히 우리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에 이제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자 티끌도 모아 태산이다 이런 것으로 저부터도 이제 관용차도 이제 작은 차로 바꾸고 이렇게 하여튼 비용 절감에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부채나 자산 관리는 이런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채들을 이제 자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용산 문제 뭐 이런 걸로 부채가 좀 과다하게 이제 돼 있어서 그 자산과 부채를 제가 총 점검을 다시 해서 이 구조를 재점검하는 이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1년에 최소한 3,000억 내지 5,000억 규모의 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사고도 이제 좀 많이 예방하셔야 되고 비용도 네. 절감하셔야 되고 네. 유라시아 철도도 이제 네. 건설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참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기대가 큽니다. 최연의 신임 코레일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